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들을 점검해보면서요. 장세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장세가 그래도 조금 호전되고 있긴 한데 예. 올 들어서 참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자, 의외의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했는데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고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그 토요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보면서 숫자가 혹시 잘못 입력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특히 뭐 실업률은 7%에서도 6.7%로 0.3%포인트나 빠져가지고 예. 이게 뭐 실업률만 보면 뭐 엄청난 고용 개선인데 예. 일단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네. 일자리 쇼크가 나왔죠. 7만 3천 명, 100개 증가를 안 했습니다. 네. 보통 미국 시장에서 지금 6개월 평균이 17만 명 정도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예상도 그래서 한 20만 명 이상이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뭐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날씨 탓이 일단 뭐 미국 고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네. 날씨가 한 27만 명 정도를 깎아먹었다. 너무 추워서. 예, 그래서 예. 건설 부분, 또 공연, 관람, 그리고 날씨 때문에 생기는 운송, 뭐 여러 가지 택배 차질부터 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고용 서베이 지표 자체의 우편물 우송이 좀 늦어졌다. 네. 그래서 뭔가 집계 자체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나라가 하도 넓다 보니까 그런 예, 면도 뭐 있을 이런 수 얘기도 있겠어요. 지금 오가는데 네. 어쨌든 미국 고용부의 공식 발표는 그 날씨 탓 때문에 27만 명 정도가 조금 이번에 의외의 고용 감소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업종, 특히 이제 지방 정부의 공무원이라든지 또 보건 행정 부분, 뭐 몇 가지 섹터 부분에서 조금 그 기술적인 감소가 있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일회성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1월 지표가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비다 보니까 12월 일자리 수 창출이요. 역기저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이 컸다. 어쨌든 뭐 이런 일회성 요인들을 또 날씨 탓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뭔가 조금 개운치는 않다.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한 12만 명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10만 명 이하로 내려온 것은 뭔가 미국 경제의 회복 기조가 뭔가 순탄치 않고 뭔가 회복 경로가 울퉁불퉁하다. 네. 뭔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쪽의 반응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대체로 이제 좀 일회성 요일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예. 또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날씨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는 2월, 3월 정도의 지표까지는 네. 조금 신중한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더 추우니까 예. 이게 다음 달에 발표되는 지표도 그다지 날씨 영향만이었다라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 한 3년 정도 살아보니까요. 미국의 이제 쇼핑이라는 게 큰 컴플렉스, 쇼핑몰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스트릿몰이라고 그러죠. 예. 로드샵이라고 하는 그런 쪽도 많은데 거기는 날씨가 춥거나 눈이 많이 와버리면 아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파트타이머라든지 이런 예. 그 인력들을 줄여버리는 워낙 유연성 있는 그 그렇습니다.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자 박사님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고용지표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테이퍼링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용이 만약에 이게 일회성이지만 혹은 2, 3개월 계속 이런 부진한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테이퍼링 이거 계속 좀 박차를 가할 거라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어쨌든 뭐 고용 지표와 테이퍼링 서로 양면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뭐 좀 장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예. 일자리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그 빨간색 선이 이제 6개월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 자체는 월별로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하지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6개월 평균선을 이제 하향 돌파한 상태라서 이게 조금 다시 좀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뭔가 좀 신중함, 네. 조금 테이퍼링의 연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한데요. 예.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고용 지표 자체라는 것이 원래 변동성이 있고 지금 신규 일자리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인 그 기업들의 생산 활동, 지금 생산 활동은 대체로 지금 미국 금융위기 2008년 수준을 많이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비국방 자본재 수주라든지 이러한 기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변수들, 그리고 이제 소매 매출도 증가율 자체는 좀 둔화되고 아직은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예. 금액 베이스로는 이미 이제 2008년 수준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와 생산 활동이 비교적 안정감을 찾은 상태에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1월 말 FOMC에서 100억 불 정도의 QE를 축소하는 이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특히 보게 된 연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 근거는 지난 12월 말에 있었던 FOMC의 그 의사록이 회의록이 1월 8일 날 지난주에 공개가 됐었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연준이 회의록에서 이제 재차 강조한 것은 우리는 꾸준하고 상당히 스케줄이 강화 어떤 특별한 어떤 속도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꾸준하게 테이퍼링을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그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00억 불 축소 부분은 이번 달부터는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을 쭉 진행을 하긴 할 텐데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과연 이 테이퍼링의 효과가 기업들의 실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작년 연말에 이 소매 판매라든지 이 리테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실적이 어땠을까 이것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14일 날 소매 판매 발표되고 또 17일에는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선행 지표지요. 선행 지표 발표되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경제 지표의 부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날씨가 조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전부 날씨 탓이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는 듯한 그러한 그림인데 아마 이번 주에 소매 매출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미 뭐 이런 그 날씨 탓이라든지 기술적 부분 요인에 의한 마찰적 부분에 의한 소매 판매 둔화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장기 추세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소매 매출 증가율은 한 5%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중이고요. 금액 베이스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좀 가속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뭔가 시원스럽게 더 속도가 빨리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데 아직은 날씨 탓, 뭐 고용 지표의 회복 부진 탓, 뭐 이것저것 탓으로 좀 회복의 가속성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증시는 격두부터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삼성전자 지난 4분기 실적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증시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줬고 미국에 가장 먼저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알코아였잖아요. 매번 이제 삼성전자, 알코아 이 순으로 하는데 알코아 실적도 좀 시큰둥하게 나왔어요. 자, 이번 주 들어선 미국에 이제 월가에 있는 금융주들 실적이 쭉 나올 텐데 이런 금융회사들 실적은 어떤 정도로 나올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 뭐 금융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 이번에 이제 오히려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 주가가 좀 그동안 상승폭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좀 수세적 입장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금융주만 해도 지난해 33% 정도가 올랐습니다. S&P 500 금융주 지수가요. 시장 평균 정도 오르는 거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사실 상승률로는 이제 97년 이후에 상당히 최고폭입니다. 네. 예, 뭐 주가 지수 자체도 그렇지만. 15년 만에 예. 가장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4분기 금융주 미국의 금융산업의 실적 증가세는 한 24% 증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양호하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출 증대, 그리고 이제 장기금리 상승, 예. 예대 마진 확대 이런 쪽으로 지금 좀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올해 금융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의 가속적인 회복을 지금 물론 이제 고용지표는 부진한데 왜 이렇게 경제의 가속 회복을 예상하고 있을까? 그거는 이제 지난번 또 FOMC 12월 말 그 회의록에서도 밝혔지만 연준 의원들이 상당히 경제 성장률을 올해 높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 보는군요. 2.8% 이상을 대부분 보고 있고 예. 3% 이상도 거의 한 9명 정도가 지금 3% 이상을 보고 있고 네. 또 연준의 그 대변인을 자처하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인가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말에 연설에서 3.2%를 받네요.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러니까 이제 뭐 3%대 원래 지금 예상 컨센서스는 2.6% 정도입니다. 예. IMF도 지금 한 3% 가까이 올린다고 하고 있고. 조금씩 올리는 추세군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지금 그 고용 지표 일자리 수 창출의 일시적인 위축 정도는 조금 미국 경제 전체의 그림에서 본다면은 조금 그 장기적인 추세적 측면에서는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는 형성돼 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해 미국 기업들 이익, 특히 금융주 또 경기 관련주들의 실적은 그럭저럭 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다. 네. 이 기대감이 이제 작년에 오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4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나올 경우에 뭐 현재의 주가를 좀 정당화시켜주는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FOMC 회의록,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 축소를 결의했던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단호한 의지를 보였네,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더 조금 그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나 양을 좀 빨리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이제 그 새해 들어서 연준의 구성원들의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통합 팽창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비둘기파보다는 통화를 좀 조이는 이 매파들의 수가 좀 늘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겠죠, 박사님? 예, 조금 영향은 주긴 하는데요. 원래 연준 보호팅 멤버,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멤버로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매파이다가도 네. 막상 들어가면 이제 바뀌어요? 중도파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농담 삼아 지금 미국의 통화위원들은 뭐 매하고 비둘기가 아니라 예. 뭐 흰 비둘기가 있고 뭐 약간 회색 비둘기가 있고 검은 비둘기만 있을 뿐이다. 다 비둘기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제닛 앨런 의장하고 또 이제 새로 지명되는 이제 피셔 부위원장. 일단 이분들의 성격은 좀 합리적 중도파 내지는 아무래도 백악관의 영향을 조금은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어떤 입장을 볼 수밖에 없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어떤 그 자율권 안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의 부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책무가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 인플레이션이 1.4% 작년 11월 기준으로요. 아직 2%의 어떠한 그 타겟
이르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빨라야 2015년 중반 정도는 가야 물가 때문에 연준이 뭔가 금리를 손대고 뭔가 긴축적 기조로 조금 더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경기를 짓누를 정도의 어떤 그 테이퍼링 가속이라든지 어떤 다른 통화 긴축적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매파 구성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통화에 관련된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예. 자, 그 페드의 그 정책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정책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통화 정책이야 뭐 지난주에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만 예. 이 환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두 개입도 하고 뭐 시장 개입도 한 것으로 연초에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056원 선이에요. 이제 1,060원대는 훌쩍 올라가서 한동안은 좀 잊어버리나 했더니 이제 스물스물 또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환 전망은. 정부의 스탠스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예. 뭐 연초에 원 달러가 이제 급격하게 빠지니까 당국의 개입성 그 달러 매수세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1,060원을 크게 하향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가 개입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네. 지금 뭐 사실 원 달러보다는 원 엔에 지금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장의 관심은. 원 달러가 급격하게 절상될 가능성은, 원 달러가 내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외국인들의 특히 주식 매수세가 강하지 않고 예. 채권 시장에서도 특별한 개입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무역 수지 개선율이 조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흑자 폭이 준다는 거죠? GDP 대비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6.5%에서 한 4%대로 지금 내려올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환율을 급격하게 조금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은 주변 여건상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엔화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엔이 조금 급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사실 또 원화도 요즘에 그 자본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원화 네. 약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일단 엔화 부분은 조금 그동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가 좀 강세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거의 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엔화가 기준통화하고 또 안전자산이다. 달러 다음에 어떤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강세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반납을 했다. 네. 시세가 반납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균형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엔화의 움직임도 104엔, 105엔부터는 좀 급격할 가능성보다는 네. 조금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소비세 인상 이슈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급하게 엔화에 대한 어떤 포지션의 변경이나 아니면 추가 숏 배팅, 엔화 약세 배팅하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엔 이슈는 조금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박스권으로 저희들은 104, 105엔 정도의 횡보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현재 원 달러는 5원 30전. 이제 그 원화가 강세인데 엔화하고 보니까 1021엔으로 5원 정도 오히려 엔화가 강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절반은 우리가 좋은 건데요. 그렇죠? 여기다가 원달러 강하고 엔도 또 추가적으로 더 약세면 우리 기업들 걱정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반등을 좀 기술적으로 하는 건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대표 기업들 현대차 뭐 이런 회사들 주가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요.
주가가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초부터 너무 크게 데미지를 얻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호재를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가 과연 뭐라고 하나요? 시장의 눌림목 형태의 어떤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경기가 조금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조금 더디게 진행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이제 한 번 더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예, 그게 이제 수급 부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 선발 신흥국 주식을 살려면 네. 뭔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있으려면 글로벌 경기의 가속이 좀 눈에 보여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뭔가 지금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네. 날씨 문제도 있고 미국의 처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추세성을 확인할 수 없으니 조금 잠잠히 있자. 뭐 이렇게 이제 한두 달 정도 외국인들이 급격히 파는 것도 아니지만 예. 사는 것도 아니라면 좀 수급에 지쳐서 시장이 조금 그 약간 좀 가격 조정, 네. 큰 폭의 조정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나라 글로벌 그 어떤 수출 기업들이요. 그러면 이제 싸 보일 겁니다. 오늘 주식시장 양상이 바로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미 악재나 실적 부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주가에 녹아 있거든요. 가격 조정이 여기서 더 일어나면 PBR 매력이 보입니다. 글로벌 결국에는 밸류 플레이가 일어날 수 있죠. 예, 상대 기업 대비 또 절대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의 가격 조정은 외국인들의 밸류 콜을 유발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어떠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이 없이 여기서 이제 조금 경기 회복의 가속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끈다면 사실은 이제 유동성도 풍부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태니까 경기 관련주보다는 이제 비경기 관련주 쪽에서 뭔가 이제 좀 플레이를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예, 중소형주나 비경기 개별 종목 관련. 장세가 뭐 한두 달 정도 더 진행된 다음에 그 시간적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매칭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진행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럼 1월 이제 오늘이 1월 13일이죠. 그러니까 1월 하순으로 이제 접어드는 주인데요. 1월 하순들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형성된 것 같고요. 네.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월부터 한 일주일간 글로벌 그 이머징 펀드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액티브 매니지라는 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직접 운용하는 네. 그런 펀드에서는 오히려 한 7, 8억 불 정도가 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히려 이머징 쪽으로 유입이 됐고요. ETF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바람에 이머징 전체로는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머징 쪽에 관심들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투자자들이 이머징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의 올해 가속적인 확장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들어올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전략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정 시에 적극적인 비중 확대, 특히 경기 관련주 쪽에 또 한 가지는 주가 조정이 없다면 일단은 지금은 좀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일단 좀 경기하고 기업 실적 쇼크에서 조금 자유로운 아직은 4분기 어닝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네. 조금은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실적과 경기에서 자유로운 개별 종목성 종목에서 일단 조금 그 중립적 스탠스에서 종목별 매매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는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께서는요. 현재 우리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주가는 실적 그 신장세의 축소라든지 이런 밝혀진 악재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면 물량 확보의 기회로 삼을만 한데요. 아직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막 발표되는 시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이 실적의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내수라든지 또 개별 기업 위주의 매매가 유효해 보인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